안녕하세요. 화학2 내신 대비 문제 풀이 영상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줬던 유인물이고, 수업은 1학기 말에 온라인으로 다 진행은 했지만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시험 직전에 갑자기 벼락치기로라도 어떻게 좀 잘해보고 싶은 사람은 수업 영상까지 다 보고 꼼꼼하게 공부하면 좋긴 하지만, 이 영상으로 어느 정도 많이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좀 길지 않게 선생님이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시험은 나눠준 유인물과 교과서에 있는 문제, 약간 이런 데서 출제를 했고, 아주 낯익은 것들이 등장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내신을 3학년 2학기 내신을 그래도 좀 해보자, A를 받아보자, 이런 마음인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은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지금 반응식이 나와 있고 표가 있어요. 이 표를 잘 보면 되는데, 반응의 속도식을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사실 단원 하나로 시험을 다 내다 보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하게 되었는데, 반응 속도식은 이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반응물들의 농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일단 속도가 V, 그리고 이 속도식과 관련된 상수 K가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있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농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할 건데, 지금 보니까 A가 2배가 되고 B가 2분의 1이 되었더니 속도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것들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A와 B에 대해서 각각 1차 반응이기 때문에 2배와 2분의 1일 때 그 속도가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응의 속도식을 이렇게 A에 관한 농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A, B의 농도에 대해 각각 1차 반응, 우리 여기 원래 이제 위에 지수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이걸 차수라고 부르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각각 2배, 2분의 1, 2분의 1 요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1차 반응이라고 쉽게 봐줄 수 있고, 그 다음에 1차 반응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러니까 A와 B에 대한 1차 반응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죠. A의 농도가 4로 시작했는데 이만큼 절반 반응하는데 T초가 걸리고, 이 2에서 또 절반만큼 반응하는데 또 T초가 추가로 걸렸어요. 반감기가 일정하게 간다는 건 A의 농도에 대해서 1차 반응이라는 소리니까, 1차 반응이면 A가 2배 증가하면 원래 속도가 2배 증가해야 되는데 얘가 그대로 갔다는 건 B가 절반이 되는 영향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동그라미라고 치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렇게 속도식이 되니까 기억은 일단 틀렸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만약에 시간이 4초가 되면 지금 반감기가 계속 T초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T초가 또 지나서 3T가 되면 이 1에서의 절반 0.25만큼 반응하고 남게 될 거고, 거기서 또 T만큼 지나서 4T만큼이 되면 그 0.25의 절반이 반응해서 0.25의 절반 반응하고 나머지가 남는 그 0.25 몰농도가 반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표에서 이제 A는, 그래서 결국은 A와 B에 대해서 각각 1차 전체 2차 반응인 걸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A는 지금 1번의 실험에서 비교하는 게 좀 편하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3배. 그 다음에 B는 농도가 그대로죠. 그럼 A는 3배만큼 증가했고 B는 그대로니까 A 3배 증가한 만큼 속도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0.1에 3배만큼의 속도가 될 거니까 A 값은 여기 이제 이 세 번째 실험의 속도는 0.3으로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다 틀렸고 답은 2번이죠. 뒤에 있는 문제들도 비슷하게 나오는 건 좀 더 빨리 갈 거예요. 자, 2번도 약간 흡사하죠. 지금 이 반응을 시켰을 때 용액의 색이 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의 속도를 물어보는 건데, 알겠지만 시간이 길게 걸린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속도가 그만큼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비용액의 농도가 그대로인데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 말은 A용액의 농도가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1, 2 사이에 걸린 시간은
처음에 13초였는데 그 다음에 26초. 2배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x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속도가 느려진 걸 보고 농도가 줄어든 것이구나. 그럼 x는 이 두 번째 실험의 0.1보다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 3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또 느려졌어. 그러면 요건 이번에 여기서의 농도가 그대로니까 얘의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이 y는 0.3보다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y는 0.3보다 작고 반응 속도는 여기 시간이 점점 길어졌다는 거. 속도는 시간의 역수하고 비례라고 해야 되나? 시간의 역수와 비례적인 관계니까 13분의 1, 26분의 1, 39분의 1 요런 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3이 제일 작아야죠. 반대로 되겠어요. 역시 니은 하나만 맞고 다 틀려요. 3번 수소기체와 아이오딘 기체의 반응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줬는데 이 그림 이걸 보면 지금 반응의 엔탈피를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수소기체와 아이오딘 기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작다는 건 이렇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167,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거꾸로 돌아오는 꼭대기까지 요 사이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게 174일 거예요. 요 사이의 이 반응 엔탈피는 차이값은 7이고 발열 반응의 그래프가 되니까 마이너스 7kJ의 반응 엔탈피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맞고 정반응이 시작이 되면 일단 반응이 시작이 되면 이 반응은 어찌 되었든 간에 시작에서 진행이 돼서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결과적으로는 에너지 공급이 따로 없어도 반응이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반응이 시작된다는 건 반응이 스타트돼서 여기 생성물로 가는 요 과정이 진행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는 반응 속도와 촉매이긴 한데 좀 애매하죠. 약간 촉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디귿에 촉매를 넣어주면 촉매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키거나 늘려주는데 보통 우리가 촉매로 가면 정촉매를 말해요. 반응의 속도를 빨라지게 하는.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를 시켜요. 그런데 엔탈피는 변하지 않아요. 이거 기억해두면 되겠죠. 엔탈피가 감소한다는 말 틀렸고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충돌이론.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들이 충돌해야 되는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방향의 충돌, 유효한 방향의 충돌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유효 충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A, B 요소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진행되기 위한 어떤 언덕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상태가 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는 물질들이 반응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변화시켜주는 거니까 B를 만족시켜주는 충돌의 분율을 높여주는 게 촉매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온도를 높이면 분자들, 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활성화 상태가 되기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지면서 B를 만족하는 충돌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농도가 지나면 일단 양이 많으니까 많이 부딪히면서 그 중에 유한 충돌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A를 만족하는 충돌의 수가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디귿만 맞네요. 답은 4번. 자, 5번. 그림은 반응물에 대해서 초기 농도 이런 것이 있다. 지금 보니까 T1하고 T2 온도가 다른 두 가지 온도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1차 반응, A에 대한 1차 반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풀어준 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1차 반응하면 그냥 한 가지를 기억하고 가면 돼요. 반응 감기가 일정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면 되고 그래서 물질에 처음에 있었던 양의 절반만큼 남는데 또는 절반이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게 가는 건데 얘는 EA가 B로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대충 알겠지만 처음에 B 생성물이 없다가 2분 정도 이렇게 점이 딱 맞는 지점을 볼게요. 2분 정도 지났을 때 T1의 온도에서 2분 지나니까 B의 농도가 0.16 요만큼 증가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추가로 2분이 또 증가하니까 이번엔 0.24. 이 2분 동안 B는 하나도 없다가 2분이 지나면 0.16 증가했죠. 근데 또 2분이 지나면 0.24가 되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0.16 증가했고 그 다음에는 0.08 증가했잖아요. 계속 그 절반씩 증가해 나가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반응물은 절반씩 점점점 조금씩 반응하게 되는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 상에서 이분이 반감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T1일 때 온도가 달라지면 반응의 속도 상수가 달라지면서 반감기 값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T2는 그 지점에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죠. T2는 약간 좀 다른 패턴을 갖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 반응은 A에 대해서 1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속도식은 A에 대해서 1차로 이렇게 여기 차수 생략한 숫자는 1이에요.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반응의 속도 상수 구하라고, 속도 상수 잠깐만요. x가 미안해요. 초기 농도가 x몰 농도인 물질을 가지고 반응을 했다 그랬으니까 이 x를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명확하게 점이 딱 찍혀 있는 그 지점을 보면 돼요. EA가 B가 되는 반응인데 처음에 하나도 없었던 B가 2분이 지났을 때 0.16 증가했죠. 근데 얘네들의 개수비는 2대1이에요. 얘가 0.16 증가했다는 건 얘는 그 2배 0.32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0.32만큼 증가해서 반감기니까 그만큼 반응하고 남은 양도 그만큼 절반 반응하고 절반 남아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엔 0.64, 그 2배만큼 있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초기 농도, X몰 농도는 0.64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니은 맞아요. 기억도 맞고. 디귿에서 반응 속도 상수의 B 물어보고 두 개의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프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면 누가 더 빠른가요? 이게 B가 생기는 속도잖아요. 근데 B의 농도가 더 빨리빨리 증가하는 게 T1이죠. T1이 더 온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도 T1이 더 커야 돼요. 정확히 몇 배인지도 알아볼 수 있는데 이 T2의 반감기를 찾으면 되겠죠. 지금 첫 번째 T1을 이용해서 처음 농도가 0.64로 시작했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T2일 때도 0.32만큼 반응하고 B가 0.16만큼 생긴 요 지점이 반감기가 될 거예요. T2의 반감기는 T1의 2배만큼의 시간이 걸리니까 속도는 T1이 2배 빠르죠. T1의 속도가 2배 빠른 이유는 속도 상수가 2배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 상수의 B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이에요. 자, 보기에서 온도에 따라 반응 속도가 변하는 온도. 자, 이걸 이렇게 쓱 보면 비닐하우스 식물이 빨리 자라는 이유는 온도가 높기 때문이죠. 맞는 말이죠. 알약, 가루약 이거는 표면적 문제죠. 표면적은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하는데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바깥 부분이 더 많이 노출되면서 닿는 부분이 많아지게 돼요. 닿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 그만큼 유효한 충돌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뭐가 같냐면 농도가 미치는 영향과 같아요. 그래서 온도랑 상관없고, 강철섬이 공기 중에서보다 산소, 연소잖아요. 산소가 많으면 당연히 더 강철섬이랑 산소가 더 많이 부딪히면서 유효 충돌이 늘어나겠죠. 이거 역시 농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도만 물어봤다면 1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A, B를 반응시켜서 C가 되는, 지금 C가 발생하는 속도를 이제 측정하고 있는데 조건이 막 많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비교하고 싶다. 그래서 7번은 A용액의 농도가 미치는 영향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A용액의 농도만 조작 변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가거나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비교하거나 이렇게 비교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것들이 같으면서 A의 농도가 달라질 조건이라면 얘거나 아니네요. 이것도 25도네요. 요렇게네요. 요렇게. 그럼 30도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빼고, 그럼 일단 니은 2번은 아니네. 그러면 1, 2, 3 중에 2번을 제꼈으니까 1, 3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B의 질량 2, 온도는 25도씨인데 A의 농도를 0.4랑 0.8 요렇게 해서 비교하는 게 되니까 그럼 A의 농도가 미치는 영향만 딱 볼 수 있겠죠. 2번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8번은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온도가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온도가 미치는 영향만 보고 싶으면 이번엔 어떻게 해요? 온도는 다른데 나머지는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B의 질량이 동일하게 가고 A의 농도가 동일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겹쳐지는 부분이 어디하고 어디죠? A, B가 똑같으면서 온도만 다른 게 여기겠죠? 2, 3번을 비교해주면 온도에 따른 영향을 알 수가 있어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 밀폐된 용기에 AB를 넣고 반응 시간에 따라 A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 T2 지점에 잠깐 뭔가 꺾은 선, 기울기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소량의 금속을 넣었어요. 뭘 넣었는데 이게 반응에 영향을 미쳤어. 이 M은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아니에요. 그럼 M을 뭐라고 볼 수 있죠? 촉매라고 볼 수 있겠죠. 갑자기 촉매를 집어넣었더니 반응의 속도가 바뀌면서 A가 갑자기 훅 감소하는, 반응의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금속의 M은 촉매니까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켰겠네요. 그리고 용기 내 압력은 반응을 시키면 얘는 1몰 줄어들면 2몰 생기죠. AB가 감소하는 양만큼 C가 계속 생길 거기 때문에 반응은 빨리 진행돼도 생성물이 생겨서 전체 물질의 분자의 숫자에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압력은 변함없이 간다. 그리고 T1이든 T2이든 자, 반응 경로가 같다는데 반응 경로가 같지 않죠. 왜 같지 않아요? 갑자기 뭐였어요? 이 T2 지점에서 갑자기 촉매를 썼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예를 들어 활성화 에너지 같은 거에 그래프로 그려보면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이었는데 촉매를 사용하면 갑자기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중간 경로가 바뀌죠. 활성화물이 다른 게 생기기 때문에 반응 경로가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고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겠네요. 10번. 이거는 여러분들 받은 기출문제 정말 거의 똑같이 낸 효소죠. 효소는 뭘 가지죠? 기질 특이성이라는 걸 갖죠? 글씨가 잘 안 돼. 효소의 기질 특이성. 그래서 그 기질 활성 부위에 딱 맞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온도나 액성의 영향을 많이 받죠. 온도를 높이면 변해요. 왜냐하면 이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온도에 변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질 특이성이 있으니까 다른 기질의 반응에서는 뭔가 역할을 할 수 없죠. 틀렸네요. 1번 하나 맞네요. 기억이 답이고. 11번. 촉매가 없을 때 있을 때 뭐 이런 그래프를 나타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촉매가 없을 때 가운데 있죠. 그리고 반응 이 나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촉매가 있을 때. 근데 둘 다 촉매가 있을 텐데 이거는 활성화를 낮춰주는 정촉매를 썼을 때고 가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서 반응이 느려지는 부촉매를 썼을 때요. 그래서 이 프라임이 오히려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여기 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 이 프라임이 부촉매를 썼을 때고 이 프라임 요거가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정촉매를 사용했었겠죠. 이게 나다. 그러면 반응 후 촉매의 질량, 촉매는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어요. 들어갔다 바로 나와요. 그래서 변화 없다. 가의 경우, 가가 이걸 부촉매였죠. 활성화 에너지 E2'이어야 되니까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 자 나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줄였어. 그런데 거꾸로 역반응도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반응의 속도는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다 빨라져요. 이거는 정촉매를 사용했을 때 기억해 둬야 되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한 방향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양쪽의 활성화 에너지가 다 낮아지니까 모든 반응의 속도는 그냥 같이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되겠죠? 한번. 그 다음에 금속 촉매 나와 있죠. 12번. 백금이 백금 표면에서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에틸렌이랑 수소가 요 표면에 들러붙었다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더 쉽게 붙어서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반응이 진행되는데 이게 그냥 공기 중에서 진행되는 반응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표면에서 물질이 붙어서 반응하는 표면 촉매가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촉매는 그대로 있어요. 소모되거나 질량이 줄거나 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백금을 첨가해서 반응을 빠르게 진행시켜주는 정촉매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두면 되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13번도 촉매에 관한 건데 내용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루테인 나노입자 막 산화막의 두께 측정인데 이 산화막의 두께 측정에 루테인 입자의 크기가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말이 있고 얇은 산화막을 가진 입자의 촉매 활성도가 높다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루테인이 아니네요. 선생님이 글씨 읽고 싶은 대로 읽었어. 루테늄 산화막이 6mm 크기의 루테늄이 2나노미터, 6나노미터 크기의 루테늄이 2나노미터 크기의 루테늄보다 산화막이 더 얇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훨씬 산화막이 얇으니까 촉매로서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촉매 입자가 크기가 달라지면
이 산화막이 달라지니까 속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RU, 이게 루테늄이네요. 루테늄의 크기가 6하고 2인데 6이 좀 더 산화막이 얇다고 했으니까 6, 크기가 클수록 이게 반응을 진행할 때 반응이 빨라져. 그런데 이 반응의 속도는 엔탈피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미안해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엔탈피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엔탈피는 활성화 에너지의 위쪽에 있는 언덕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니은도 틀렸고 이 앞에 있는 설명처럼 6나노미터일 때가 산화막이 더 얇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아서 반응이 빨리 진행될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디귿. 마치 여러분들 국어 수능 지문 막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자, 14번. 그림은 A, 2B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A의 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2분 사이, 여기 2, 3분 사이. 평균 반응 속도는 평균 시간 1분이죠. 여기도 1분. 그동안 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내면 돼요. 그러면 지금 1분 사이 여기에서는 요만큼 변했으니까 얼마 변했어요? 0.05 얼마나? 몰농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2, 3분은 요만큼 변했죠. 그러면 0.0125 몰농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단위는 사실 0.05 몰 퍼 미니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다음은 일산화질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이런 반응을 했다. 이 농도와 이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 지금 뭐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한 다음에 V 구하시오, 반응 속도 상수 구하시오 했는데, 그러려면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반응 속도식부터 구해야 돼요. 자, 이 두 개의 반응물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데, 1번이 이제 기준이겠죠. 2번으로 갔더니 O2가 3배 많아졌더니 속도가 3배 증가했어요. 그럼 O2에 대해서 1차 반응이고, 그 다음에 2, 3번 비교하면 O2는 똑같죠. 근데 NO가 2배 증가했더니 속도가 4배 증가했어요. 그러면 NO에 대해서 두 배인데 4배니까 2의 제곱배, NO의 제곱배 2차, O2는 2배 증가했던 2배니까 1차 반응,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 V 먼저 구할 수 있겠죠. V는 그냥 이렇게 유추하면 돼요. 어떻게? 지금 4번은 제일 간단한 1번하고 비교해요. 1번에 비해서 NO는 몇 배 증가했어요? 3배 증가했고 O2는 2배 증가했죠. 그러면 1번의 속도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대해서 NO가 3배니까 3의 제곱배, O2가 2배니까 2배, 9배랑 2배니까 18배 증가한 거죠. 그러면 여기 4, 9,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유숫자 같은 거 쓰니까 사실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뭐 여하튼 V는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해요? 이 데이터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그 데이터 중에 제일 간단하게 보통 첫 번째 실험 데이터니까 1번 실험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V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근데 이 K 값은 속도식에 따라서 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단위를 다 넣어서 함께 계산해요. K, 그다음에 NO2, NO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의 제곱, O2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단위는 몰 퍼 초 곱하기 이거 뭐야, 잠깐만요. 몰농도의 3승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단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제곱. 근데 단위가 퍼 앞에 아무것도 없이 퍼하고 몰농도의 제곱 초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좀 찜찜하니까 우리가 그걸 역수로 표현된 걸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도 여기 자꾸 복잡하게 썼는데 책에서는 이렇게도 썼어요. 퍼 몰농도의 제곱 초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뭔가 퍼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일반적으로 표현을 한다. 잘 알아두면 되겠죠. 16번은 안 할게요. 수업 시간에 빼라고 말해줄게요. 여러분들 어차피 아직 안 풀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 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편집하다가 막 다 집어넣다 그러게 돼서. 자, 17번. K와 CH3I가 이제 유효 충돌에 대한 모형인데, 지금 이렇게 충돌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충돌하면 생성물이 안 생겨요. 왜 그래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건 얘니까 K가 칼륨이 아이오딘하고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아이오딘이죠. 얘랑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부딪힐 수 있는 충돌을 해야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보면 A가 유효 충돌인 이유 물어봤는데 왜 그래요? KI를 만들기 위해서 K가 I와 충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효 충돌인 거죠. 그리고 2번에 반응 전후 입자 크기. 자, 이거 입자 크기가 되게 보이죠? 칼륨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고 아이오딘은 늘어났죠. 왜 그런 거죠? 칼륨은 지금 공유 결합을 있을 땐 그냥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상관없는데 결국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K 플러스랑 I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칼륨이 K 플러스 되고 I가 I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칼륨의 경우에는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서 껍질이 줄어서 갑자기 크게 확 줄어들었고 그 전자를 아이오딘이 받으면서 전자들의 반발력이 커지게 되죠. 옥텟은 이루었지만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 커지면서 반발력 때문에 서로 밀어내서 크기가 좀 더 커지게 되는 요런 음이온이 돼서 크게 커지게 되는 요런 패턴이다. 화학원에서 설명 다 했었으니까 알 거예요. 자, 18번. 물질 A의 서로 다른 본도에서 분자들에 대한 자, 이 그래프 지금 이 그래프 요 이상한 모양의 그래프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 뭐 볼츠만 곡선이라고 불러요. 통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 포인트가 높은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그래프의 포인트는 그저 분자수가 많은 거야. 실제로 X축에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이 T1의 온도는 제일 많은 아이들의 운동 에너지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T2는 제일 많은, 실제로 분자의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제일 대다수의 아이들, 평균적인 아이들, 제일 많은 아이들의 운동 에너지가 T1보다 더 크죠.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건 그만큼 온도가 높다는 거니까 T1보다 T2의 온도가 더 높아요. 이거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서 더 많은, 최고로 많은 분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 값이 훨씬 크고 이것들의 평균 값을 계산해 보면 겨우 T2의 운동 에너지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T2에서 T1을 만약에 온도가 이렇게 가. 온도가 어떻게 됐어? 낮아졌죠? 온도가 낮아지면 당연히 반응의 속도가 느려지겠죠. 보통 냉장고 같은 거 많이 얘기하죠.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음식이 숙성, 부패 이렇게 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알아두면 되고. 자, 19번 폼산. 포름산이라고도 부르는 물질이에요. 폼산이 분해되는 반응을 나타내는데 경로 1은 한 단계로 그냥 이렇게 가는 한번 보통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경로 2는 뭔가 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하고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뭐가 하나 들러붙었어요. H 플러스가 들어가. 그래서 경로 1은 그냥 단순하게 HCOOH가 그냥 H2O와 CO가 되는 그런 단순한 반응이라면 경로 2는 일단 1단계는 HCOH가 H 플러스를 만나서 HCO, H2 플러스 이런 물질, 불안정한 물질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HCO, H2 플러스 이 불안정한 물질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가 중간에 한 번 더 분해를 하게 되는데 분해 물질도 좀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림 보면 알겠지만 뭐 이런 이상한 애 하나 만들어.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났더니 이렇게 만들고 난 애도 좀 문제가 있죠. 이런 애가 없잖아.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나눠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HCO 플러스가 H 플러스랑 CO로 나눠져. 그렇게 세 단계로 반응이 진행이 되면 3단계로 진행된 반응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얘 중간에 생긴 애 하나 없어지고 얘 중간에 생겼던 애 없어지고 얘 들어왔던 애 없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HCOH가 CO와 H2O가 되는 반응으로 진행이 돼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활성화 에너지 맥시멈으로 올라가는 이 꼭대기 에너지가 바뀌죠. 처음보다 꼭대기 활성화 에너지가 확 줄어드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촉매, 이 처음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나온 요 H 플러스는 촉매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요런 애들, 중간에 생겼다 사라진 애들은 중간 생성물, 뭐 반응 중간체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런 애들도 결국 전체적인 반응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아두고 각 단계별 반응식이 여기 선생님이 안 보이게 썼지만 여러분 답지에 있으니까 보면 되고 두 가지 반응 경로에서 촉매가 있다면 촉매는 H 플러스 들어갔다가 나오면 촉매다. 이거 기억해 두면 되겠죠. 자, 20번
아무것도 없을 때 카탈레이스와 이산화망가니즈를 첨가할 때 가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속도 변화, 지금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으면 아주 천천히 느리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산화망가니즈나 카탈레이스를 첨가하면 반응의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돼요. 그런데 카탈레이스는 갑자기 뚝 떨어지는 순간이 와. 왜? 온도가 막 높아지면 얘는 효소예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성되죠. 그래서 카탈레이스와 이산화망가니즈의 공통점은 둘 다 촉매라서 반응을 빠르게 해준다. 정촉매다. 차이점은 카탈레이스는 효소라서 온도에 따른 활성도가 달라진다. 변성될 수 있다. 이런 게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21번. 이건 뭐 단순한 문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빠른 반응. 자, 우리는 확확 변하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빠른 반응은 니은 리을. 녹이 쓰는 거, 내가 못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못이 녹이 슬슬슬 쓰는 게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일어나는 일. 단풍도 갑자기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천천히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느린 반응이 되겠죠? 21번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2, 23. 표는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과 일정량의 마그네슘을 반응시킬 때 보니까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있어요. 뭐 반응식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묽은 염산이 마그네슘하고 만나면 산의 특징이죠. MgCl2가 되면서 H2기체를 만드는데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면 염산이나 마그네슘의 양이 줄어드니까 농도가 줄어들겠죠. 반응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게 돼. 그래서 처음에 10초 지났을 땐 11 생겼는데 또 10초 지나니까 6 생기죠. 또 10초 지나니까 3 생기죠. 또 10초 지나니까 2. 그 다음에 그대로 멈췄죠. 그래서 반응은 언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넣어준 아이가 다 반응한 건 디귿 정도라고 그러니까 40초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순간 반응 속도는 초반에 제일 빨라요. 0초라고 하면 좀 웃긴데 0초는 뭐 안 생겼으니까. 근데 어쨌든 거의 초반에 제일 빠르고 50초에서는 일단 거의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0에서 30초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는 10초 동안 얼마나 변했어요? 3ml만큼의 부피, 수소가 생겼으니까 0.3ml/초 세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니은 디귿을 맞다고 볼 수 있고, 자 23번에 이 실험을 할 건데 수소의 부피를 측정할 때 우리가 수소 기체를 모을 때 뭐를 거꾸로 세워서 모으냐면 눈금 실린더, 부피 뭐 메스 실린더라고도 말하는데 눈금 실린더를 이 장치에 거꾸로 세워가지고 물을 가득 채운 상태로 호수가 이렇게 꽂아질 수 있게 요렇게 거꾸로 세워서 눈금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요. 여기까지. 그 호수가 이렇게 해서 기체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포집을 해요. 요런 방식으로 기체 부피를 측정한다. 그러면 얼만큼 모아졌는지 기체에 이렇게 물이 내려가는 걸 보고 눈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24번 25도씨 1리터 이런 반응이에요. 자, 뭔가 느낌이 와요? 10초가 지났어요. 16 감소했어. 10초가 지났어요. 8 감소했어. 10초가 지났어요. 4 감소. 10초가 지났어. 2 감소했어. 지금 원래 있었던 양의 절반씩 A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A가 줄어드는 양만큼씩 얘는 16 증가, 얘는 8, 얘는 4, 얘는 2. 그만큼 증가하고 있어. 얘네들이 1대1로 반응하는 건 알겠는데 계속 동일한 10초씩으로 봤더니 계속 물질의 양이 절반씩 가고 있죠. 뭐가 일정하죠? 반감기가 일정해요. 그럼 이 경우에는 1차 반응, 뭐에 대해? 반응물 A에 대해서 A의 1차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그걸 묻고 있진 않아요. 반응의 속도를 그냥 요 반응식을 보고 어떻게 구하냐 물어봤는데 물질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그리고 개수는 1이니까 개수로 원래 역수를 이렇게 곱해주는데 개수는 안 곱해도 되고, 반응물은 줄어들 거니까 속도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생성물은 늘어나니까 붙이지 않는다. 기억처럼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A의 생성 속도 느려지고 있었죠. 1에서 10초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는 1에서 10초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 얼마예요? 1에서 10초 사이에 뭐 B로 하는 게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16만큼 증가했고 10초 동안 그러면 몰 농도로 되겠어요. 1리터니까 몰 농도 퍼초 뭐 이렇게 되겠죠. 30에서 40초 30에서 40초는 얼마나 증가했죠? 2몰 농도 증가했는데 시간 역시 10초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몇 배 차이 나요? 8배 차이 나죠? 맞네요. 답은 5번. 25번하고 26번 문제는 이 표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네요. 일단 25번 문제에서는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는 반응 속도식 차수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있고, 26번에서는 A의 초기 농도를 주고 문제를 풀으라고 했으니까 먼저 반응 속도식 먼저 구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일정한 온도라고 했고 A, B의 농도의 변화를 이용해서 속도를 구하는데, 지금 1, 2를 비교하면 B는 그대로고 A가 1.5배 증가했죠. 그랬더니 초기 속도가 1.5배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반응 속도식은 A에 대해서는 1차 반응인 걸 알 수가 있고, B는 두 번째, 세 번째를 비교하면 A가 일단 그대로 가고 B가 2배가 아니라 똑같아요. 1.5배 증가했는데 여기가 얼마나 증가하냐면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더니 2.25배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1.5의 제곱이 2.25예요. 그렇죠? 그래서 B에 대해서는 제곱배에 해당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속도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도식을 구하면 이제 속도 상수도 구해볼 수 있는데, 반응 속도 상수를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요. 보통 첫 번째 실험의 값이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그 값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면 속도가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초의 속도고, K, A는 0.2 몰농도, 그 다음에 B는 0.2 몰농도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K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초 나누기 0.2의 3승이잖아요. 그럼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겠죠. 그리고 몰의 3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8, 8 지워지고 결국 10 남죠? 잠깐만요.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승 산수를 또 틀리네요. 그 다음에 몰 지워지고 제곱 남으니까 퍼 몰의 제곱 초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단위 쓰는 게 좀 애매해서 일반적으로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의 마이너스 2승 초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서 표현하게 돼요. 그러면 25번에 나와 있었던 문제 답지 중에 고르면 반응 속도식은 A와 B에 대해서 모두 A가 1차, B가 2차 반응이 V는 K, A, B의 제곱이니까 2차 이렇게 되면 틀렸고, 전체는 3차 반응 A에 대해서 1차, B에 대해서 2차 반응이죠. 아까 속도상수 계산했을 때 값이 얼마 나왔어요? 0.1 나왔죠. 그래서 일단 니은 맞다고 보고 답은 4번으로 찾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속도상수 값을 단위로 붙여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치는 0.1이 맞고, 원래 정확하게 쓰자면 이렇게 쓰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여기 이제 뭐 문제에서 단위 그냥 빼고 썼기 때문에 그냥 수치는 맞으니까 니은 맞다고 보고 넘어갑시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26번. A가 초기 농도가 0.5일 때 초기 반응 속도가,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편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반응 속도식에 넣고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반응 속도식에다 넣고 계산해 봅시다. 반응 속도는 K가 0.1이었죠. 0.1 몰의 마이너스 2승 초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A의 농도는 A의 농도는 0.5 몰 농도. 그 다음에 B의 농도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B의 제곱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퍼 초를 0.1 곱하기 0.5 몰 마이너스 2승 초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초 마이너스 1승은 퍼초니까 퍼초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몰의 마이너스 1승이 남는데, 이거는 몰분의 1이니까 단위는 몰의 제곱이 남겠죠. 농도의 제곱이니까 이 단위가 맞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지? 4 이렇게 하면 10의 마이너스 1승은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몰농도의 제곱. 이게 B의 선생님 여기다가 표시했네. 이렇게 돼야죠. B의 몰농도 초기 농도의 제곱값이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B의 초기 농도는 얼마예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몰농도가 되겠네요.
0.2몰 농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7번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응물 A에 대한 1차 반응. 반감기가 일정하죠. 그런데 이 농도가 4에서 0.25까지. 자, 반감기는 절반이 될 때 걸리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일정하게 갈 거예요. 그러면 4 절반 되면 2, 그 절반이 1, 0.5, 0.25 이렇게 가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냐면 2400초가 걸렸죠.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똑같을 건데 그 똑같은 시간이 4번 반복됐어요. 그래서 반감기를 T의 2분의 1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게 4번 반복된 시간이 2400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얼마씩? 600초씩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28번 크림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가 반응할 때 지금 이 상태로 스타트를 해서 가역 반응처럼 표현됐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한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반응을 보면 뭐 발열인지 흡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 중간에 이 물질 A, 이 물질 A는 여긴 거예요. A. 활성화물이 생성된 위치고 이 활성화물이 생기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질 수도 있는 이 기로에 서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왔다 갔다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그 중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A, 이 물질 A는 활성화 언덕 꼭대기에 있는 물질이고 아주 불안정해요. 여기 점점점이라는 거 이거 일단 억지로 결합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불안정하게 결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불안정하다. 여기서 왼쪽이 끊어지면 원래 물질로 돌아가는 거고 오른쪽이 끊어지면 새로운 물질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가의 과정은 언덕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에너지가 흡수되고 나의 과정은 만약에 발열 반응이 아니라 흡열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반응이라고 할지라도 가의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되죠. 그럼 나의 과정은 어쨌든 에너지가 무조건 방출이에요. 그 합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그 반응이 발열이냐 흡열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각각의 과정에서 활성화물을 만드는 과정은 무조건 흡수, 거기서 결과물이 생성되는 이 과정은 방출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반응 엔탈피는 결국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린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겠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쉬워요. 반응이 일어나려면 무슨 충돌해야 돼요? 이 충돌은 유효 충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무슨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옳게 연결된 것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30번 농도가 반응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상을 두 가지 써라 이런 예를 쓰라는 거지. 예. 크게 두 가지 얘기하는데 두 가지 물어봤는데 뭘 많이 넣은 예를 들어 용접 많이 얘기하는데 용접을 산소를 많이 집어넣은 고압 산소인 곳에서 하면 연소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산소의 농도가 증가된 반응의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여러분들 답지에는 가스에 중독된 사람은 고압의 산소실에 넣는 호흡이 좀 힘들어졌을 때 산소의 양이 농도가 많아지면 호흡을 훨씬 쉽게 할 수 있다거나 우리 이제 불 피우는 거 요즘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얼리티 프로그램 많은데 삼시세끼 같은 데나 이런 데 불 피우는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부채질하거나 그 어촌편에서 유해진이 강력야 이런 거 만들어서 돌리는 것처럼 공기를 불어넣을 때 산소가 같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산소의 양을 증가시키는 이런 식으로 농도가 반응에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는데 얘는 여러분들 좀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1번. 자, 온도가 달라요. T1, T2. 이 그래프 앞에서 한번 했죠? 이 그래프는 태반 볼츠만 곡선이라고 불리우고 꼭대기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치우친 I일수록 온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똑같은 EA가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이 반응에 참여하는데 T1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T2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하니까 T2가 더 많은 아이들이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져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반응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거 물어봤네요. 온도는 T2가 높죠? 맞네요. 그 다음에 반응할 수 있는 분자수 역시 T2가 더 많았죠? 속도는 T2가 빨라요. 그쵸? 왜냐하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애들이 많으면 당연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온도가 높아지면 활성화 에너지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촉매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고 변하지 않는다. 이거 기억해두고 T2에서 T1으로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은 냉장고 온도를 낮춰서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뭐 이런 거다 예시할 수 있을 거예요. 답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32번 온도가 영향을 미치는 거 물어봤어요. 온도가 다른 거. 온도가 다른 거. 이거는 가로 알약. 이거 앞에서 나왔죠. 표면적이다. 표면적. 표면적은 농도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도랑 반응 속도의 관계는 기역과 니은이죠. 그 답은 3번이죠. 33번 산업 현장에서 이용되는 촉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촉매 산업 현장에서 이용돼요. 금속 촉매보다 물이나 산소에 대해서 안정적인 요런 애들 금속보다 안정적이다. 그다음에 반응물과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매우 크다. 표면적이 매우 큰 거는 크기가 작아야 돼. 이건 나노 촉매. 요거 답 나왔네요. 빛을 받는 빛 나왔어요. 뭐예요? 광촉매 이렇게 되죠.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니은 디귿 보니까 찾을 수 있겠네요. 금속 촉매보다 물이나 산소에 대해서 안정한 아이는 유기촉매다. 기억해 둡시다. 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나와 있는 것들 정도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소. 특정 기질에만 반응한다. 이거 뭐라고 해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35번. 촉매를 넣었더니 경로가 가에서 나가 됐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더 커졌죠?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하면 반응의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결국 이 촉매는 반응의 속도를 느려지게 하는 부촉매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촉매 A는 부촉매에다 맞고 촉매 A를 사용하면 자, 반응 엔탈피는 촉매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응 엔탈피의 변화는 전혀 없고 뭐만 바뀌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바뀌죠. 그래서 촉매 A를 사용하면 반응 엔탈피가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런 패턴이다. 니은 틀렸고 촉매 A는 자 일단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만 커지는 게 아니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는 항상 함께 움직여요. 이거는 정촉매를 쓰던 부촉매를 쓰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촉매를 써서 만약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지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모두 빨라지고 부촉매를 써서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모두 다 느려진다. 얘는 모두 느리게 변화한다. 맞는 말이죠. 기역과 디귿이 맞네요. 답은 3번. 자, 36번. 반응의 빠르게 측정. 자, 가는 이거 기체 포집하는 방법이죠.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 나는 이게 앙금이 생겨서 이거 뿌옇게 되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앙금 생성. 다는 여기 솜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기체가 날아가면서 날아가는 기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이렇게 줄어드는 질량 측정하는 이런 게 되겠죠. 옳은 거 골라보라고 했는데 가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물에 잘 녹지 않아야 해. 물에 녹으면 모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물에 잘 녹을 경우에는 주사기 같은 걸 이용해서 물에 녹지 않고 바로 포집할 수 있게 해준다. 물을 통과시키지 않고 주사기에다가 꽂아서 피스톤이 얼마나 밀리는지를 보면서 포집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고 나에서 반응의 빠르기는 앙금의 생성량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밑에 X가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 뿌옇게 돼서 안 보이게 되나 요거 보는 거예요. X가 안 보일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반응의 속도를 측정한다. 앙금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두고 그다음에 디귿에 가와 다의 생성물의 한 종류가 발생하는 경우 자, 이 가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기체를 얻어내는 거잖아요. 여러 종류가 모이면 섞여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질량 변화나 부피 변화를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종류의 기체가 나온다고 확실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다.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37번 또 간단한 문제네요. A, B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몰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반응물의 몰농도 변화를 보고 있어요. 지금 시간에 따라 감소량을 보니까 0.8, 0.4, 0.2 점점점 적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1초씩 놓고 봤는데 감소량이 계속 반반 줄고 있죠. 반응에 참여하는 양들이 감소량이 반반 주는 그죠. 처음에 0.8 감소, 0.4 점점 느려지고 있죠. 그래서 반응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반감기랑은 상관이 없네요. 반감기가 되려면 절반에서 여기 1.0 1초일 때 1.0이어야 반감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절반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반응에 참여하는 줄어드는 양은 점점 조금씩 되는, 반응이 점점 느리게 된다. 그래서 4초가 되면 얼마나 줄어들겠어요? 이런 패턴이면 0.1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물질의 몰농도는 0.5만큼이어야 되겠죠. 기억도 틀렸네요. 2, 3초 사이의 평균 속력은 반응의 평균 속도, 반응의 평균 속도는 일단 시간 1초, 그동안 변화량은 0.2 몰 퍼 리터죠. 그러니까 평균 반응 속도는 0.2 몰 퍼 리터 초가 된다. 맞는 말이네요. 디귿이 답이죠. 자, 38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에서 이만큼 농도, 충분한 양, 여기가 포인트예요. 충분한 양. 마그네슘을 받는. 일단 농도가 0.1인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염산은 마그네슘과 반응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마그네슘 0.1g 요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농도가 만약에 바뀔 수 있잖아요. 여기 밑에 보면 0.2 몰농도의 염산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농도가 달라졌을 경우에 속도는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이미 염산 자체가 충분한 양이면 얘의 농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전체 반응의 총 양이 바뀌진 않아요. 마그네슘이 반응의 어떤 한계의 반응물이라고 보통 막 강사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런 물질이 되겠죠. 초기 반응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라고 생각하면 좀 희미하지만 여기가 보여요. 요거 이용해서 변화량에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X축의 변화량 8, Y축의 변화량 200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계산하면 25 ml/초 초가 나오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반응의 속도는 점점 감소하죠. 생성량이 점점 조금씩 생기고 있으니까 감소한다. 16초가 되는 지점의 반응 속도, 요 지점의 반응 속도는 여기에 접선의 기울기인데 지금 이 값은 16초랑 150이니까 0에서 16초 사이의 평균 반응 속도예요. 순간적인 되는 지점 요거 물어보면 순간 속도인데 평균 속도를 써놨으니까 틀렸겠죠. 그리고 40초 이후에는 평평하죠. 반응 속도가 0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0.2 몰농도의 염산을 사용해도 어차피 염산은 충분한 양이니까 마그네슘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면 반응 전체 양은 변하지 않는다. 기존 똑같이 200ml 총 발생량이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건 3번이겠죠. 39번. 일정한 용기에서 사산화이질소가 분해되어 이산화질소가 되는 반응에서 시간에 따른 뭐의겠어요? 이거죠, 이거. 사산화이질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보니까 줄어드는 감소가 점점 천천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응은 N2O4가 이 NO2가 되는 반응이니까 이게 점점 느리게 감소하는 건 이게 점점 느리게 생성되는 거죠. 생성 속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느려지고 N2O4의 분해 속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느려지고 4분이 지나면 처음에 0.8 있었는데 얘가 얼마 남아요? 0.2 남잖아요. 0.6 사라졌겠죠? N2O4는 1대2로 반응하니까 얘 0.6 사라졌으면 NO2가 1.2 생성되는 요렇게 생겨야죠. 그래서 0.6이 아니라 1.2 몰농도니까 틀렸네요. 니은 하나 맞았네요. 답은 2번. 다음에 40번. T1, T2 온도가 달라요. A라는 물질의 분해 반응을 나타내는데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느리게 분해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다르죠. 지금 T1하고 T2 중에 누가 더 급격하게 변해요? T2가 더 빨리 감소하기 시작하죠. 그 온도는 T1하고 T2가 이렇게 된다. T2가 더 빠르다. 생성물질의 총량은 결국 A가 똑같이 시작해서 다 사라졌으면 총량은 같아야죠. 대신 빠르기는 T2가 더 빠르죠. 두 반응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지는 걸 그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답은 4번. 그 다음에 41번. 시간에 따른 요 변화. 자, 이러이러하네요. 저기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가하고 나는 가는 반응물일 거고 생성물일 거고 나는 반응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는 뭐여야 돼요?
HI여야 되죠. 그리고 지금 처음에 얘네들을 얼만큼씩 넣고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얘가 H2네요. 이렇게 되죠. 이거 생성 반응물은 줄어들고 생성물은 늘어나니까. 그래서 일단 틀린 거 바로 1번에서 찾았고, 자 그런데 이 반응을 보니까 HI하고 H2는 1대2의 계수비로 반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2가 줄어든 양의 2배만큼 HI가 생성돼야 되겠죠. 근데 H2가 줄어든 요 농도는 요 차이, C1하고 C2 차이인데 HI는 C1만큼 생겼어. 그렇기 때문에 농도는 요 양의 2배가 요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C1하고 C2는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요 값의 2배가 되려면 결국 여기가 중간이 돼야 되는 거죠. 중간. 그렇게 된다. 그래서 농도는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I2의 T1, T2의 반응 속도는 나와 같다. 나는 H2. 지금 여러분도 알겠지만 위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H2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I2는 플러스 델타 T분의 개수가 2분의 1 델타 HI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T1과 T2의 반응 속도는 H2와 HI가 같을 거예요. T1에서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가가 나의 대충 보면 알겠지만 여기 요 지점에서 요렇게 기울기 요렇게 접선인데 얘 생성이 개수가 2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변화량으로 따지면 HI가 2배 더 많이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생성량이 H2의 2배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만 따지면 가가 2배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간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모는 같고 분자의 변화량, 분자를 가지고 따질 건데 결국 이 HI가 H2보다 2배 생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분자가 2배 커지겠죠? 접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2배가 된다 맞는 말이고, T2 이후 가와 나의 반응 속도는 T2 이후 결국 쭉 어때요? 이 T2 시간에서 반응이 완결된 상태처럼 보이죠? 둘 다 멈춘 것처럼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옳지 않은 설명은 1번밖에 없네요. 자, 42번 간단히 봅시다. 반응 속도를 이런 거 이용해서 표현해보자 그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응물의 경우에 마이너스 시간의 변화량 분의 물질의 농도의 변화량 일수죠? 얘는 마이너스. 그런데 개수가 3이면 이 개수의 영향 어렵게 여기에서 3분의 1 델타 T 델타 H2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생성물은 점점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붙일 필요가 없고 개수의 영향이 없어야 되니까 2분의 1 델타 T분의 델타 NH3 이렇게 해주면 된다. 뭐 표현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아직 문제가 10개 이상 남았지만 빨리 달려보도록 합시다. EA, B 이런 반응이에요. 자, 반응 속도 상수 이런 걸 나왔는데 속도 상수를 구하기 전에 이걸 구하려면 일단 속도식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속도식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각각의 농도에 따라서 농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면 되겠죠. 일단 B는 그대로고 A가 2배 변했을 때 속도는 2배 변했어요. 그러니까 A2에 대해서는 1차. 그 다음에 가다를 비교하면 A2는 그대로고 B2가 2배 변했는데 하나도 안 변해. 그 말은 0이 아니죠. 1배. 얘가 2배인데 얘가 그대로라는 얘기는 B2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 A2에 대한 1차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응의 속도 상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 중에 데이터 하나 넣으라고 했는데 제일 단순한 게 가죠. 가는 0.01 몰퍼리터, 요게 몰농도니까 몰농도 퍼 총인데 K, 그 다음에 A 1.0의 몰농도 그대로 들어가죠. 그럼 K는 얼마예요? 그러면요. 몰농도 지워지고 얘는 그냥 몰농도니까 그래서 0.01 1.0 퍼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0.01 초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값은 맞는데 단위가 틀렸죠. 요것만 남아야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A2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은 1차. 자, 1차 반응이라고 한다면 반감기가 일정하다. 물질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일정하다라는 말이 맞아요. 기억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도 계속 비슷한 유형의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사실 내기 좋아 선생님도 여러 개 냈어요. 자, 요렇게 되어 있죠. 똑같아요. 속도식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그대로고 B가 2배가 됐을 때 속도가 2배. 그러면 B에 대해서 1차 반응. 그 다음에 얘를 비교하는 게 좋겠네요. B가 똑같은 값일 때 A가 2배가 되었더니 반응의 속도 역시 2배. 그렇죠? 그래서 A에 대해서도 1차 반응. 그럼 얘는 1차, 전체 2차 반응. 전체 반응 차수 2차고 그 다음에 속도식은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 1차 반응이죠. 속도상수 단위 물어봤어요. 속도상수 단위만 구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속도의 단위는 요거는 몰롱도 퍼쳐줘. 이거 K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 몰롱도 곱하기 몰롱도 하나 지워지고 그럼 K는 퍼 몰롱도 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쓰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몰롱도가 몰 퍼 리터니까 요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아니라 요게 맞네요. 요렇게 써줄 수 있다. 디귿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45번 이런 반응이 있고 초기 속도 지금 표시한 것이다. 뭐 문제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 뒤에 표를 보면 돼요. 자, 표만 봅시다. 각값을 구하고 K하고 K의 단위를 구해보자고 했어요. 자, 초기 몰롱도만 줬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요? 반응 속도식부터 구해야 되죠. 자, 1, 2를 비교하면 NO는 그대로고 O2가 2배. 그러니까 이게 2배 됐을 때 여기도 몇 배예요? 2배 됐죠? 그러니까 O2에 대해서 1차 반응. 그 다음에 1, 3을 비교하면 얘가 2배인데 얘는 그대로죠. 그러면 전체가 속도가 4배 증가했어요. 그럼 2배 증가했는데 4배가 되려면 NO에 대해서는 제곱배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속도 상수 K를 구하려면 데이터 하나를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제일 단순한 1번을 넣으면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그냥 씁시다. 몰 퍼 리터 초는 K 자, 이거 제곱이에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의 제곱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롱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럼 K는 옆으로 가서 써볼까요? 공간이 없어.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몰 퍼 리터 초 나누기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여기 제곱이니까 4승에다 2승 마이너스 6승 몰롱도의 3승 이렇게 되죠. 그럼 일단 숫자는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여기 있는데 분모에 있으니까 2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몰 퍼 리터 이런 식으로 써 있으니까 펼쳐서 써봅시다. 몰 퍼 리터 초 나누기 몰 3승 리터의 3승이에요. 그럼 요거 제곱 남고 요거 제곱 남으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겠죠? 리터의 제곱이 위로 가고 그 다음에 몰의 제곱은 아래에 있겠죠? 그리고 초는 퍼 밑에 있죠? 퍼 밑에. 자, 그럼 일단은 3, 4번 중에 하나가 답인데 가는 식에다가 값을 넣어도 되지만 있는 것들을 비교해주면 돼요. 요거 비교하면 되겠네요. 여기는 똑같고 얘만 2배가 됐어. 그러면 O2에 대해서는 1차 반응이니까 얘도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럼 2배가 되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우리가 16으로 안 쓰고 1.6으로 쓰면 소수점 하나 앞으로 당긴 대신 얘 10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네요. 그럼 답은 몇 번이죠? 4번이네요. 자, 46번. 산촉매화에서 아세톤과 브롬. 사실 브로민이죠, 브로민. 옛날 문제라 가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됐어.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반응 속도식부터 물었으니까 얘네들의 영향을 보면 돼요. 3개나 비교해야 되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1, 2를 비교하면 아세톤하고
브로민의 농도는 그대로고, 자, IH 플러스 수소가 2배가 되니까, 수소이온 2배가 되니까 속도가 2배 증가했죠. 그러면 일단 K는 H 플러스의 영향을 1차로 받아요. 그 다음에 2,3을 비교하면 되겠군요. 1,3을 비교하면 된다. 1,3을 잠깐만요. 여기 좀 헷갈리니까 지우면 1,3을 비교하면 1,3은 H 플러스 똑같고 아세톤 똑같은데 브로민이 2배가 됐어요. 브로민이 2배가 됐는데 속도가 그대로야. 그럼 다시 말해 이 BR2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걸 비교하면 될까요? 2, 3을 어차피 얘는 영향을 안 미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렇네요. 그럼 2, 4를 비교하면 되겠네요. 2, 4. 이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2, 4를 비교하면 H 플러스는 그대로 있고 얘가 2배가 됐네요. 자, 아세톤이 2배가 됐더니 속도 역시 2배가 됐죠. 그러면 아세톤은 1차 반응 요렇다. 속도식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속도 상수는 데이터 하나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면 1 곱하기 여기서 단위 썼으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리터 초는 K H 플러스 0.05 몰 퍼 리터 0.2 몰 퍼 리터. 지금 선생님 1번 값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K는 이거는 0.5랑 0.2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랑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네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면 숫자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단위는 몰 퍼 리터 초를 요거 두 개죠. 몰 퍼 리터 몰의 제곱 리터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나누면 요거 하나 지워지고 하나 지워지니까 이 리터는 위로 가겠죠. 리터 몰 아래 있겠죠. 그 다음에 퍼초니까 요거 밑에 있겠죠. 2번 니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초기 농도가 모두 0.04. 자, 그럼 0.04 얘는 상관없죠. 그럼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 4번하고 비교하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세톤의 농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수소이온이 4배 증가하는 것만 따지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속도도 4배 증가하니까 4, 4,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 퍼 리터 초인데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유 숫자 때문에 소수점 하나 땡겨요. 그래서 1.6 그러면 여기를 10배 해주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리터 초다. 디귿 맞네요. 여러분들 나눠준 프린트에는 얘가 0.04로 잘못 나와 있었어요. 0.4로 고치면 답은 5번이에요. 47번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하여 아이오딘과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식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도 나눠준 프린트에 오타가 있었어요. 이거 수정하면 되고. 자, 이거 똑같아요. 계속 속도 상수 물어보고 있으니까 일단 반응 속도식부터 구해요. K. 자, 1, 2 비교하면 얘 2배, 얘 영향을 볼 수 있겠죠. 얘가 2배가 됐으니까 I2에 대해서는 1차. 그 다음에 2, 3 비교하면 여기가 2배가 됐으니까 여기가 2배. H2에도 1차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나는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일단 니은 속도 상수는 온도에 상관이 없나? 온도가 달라요. 숫자가 똑같지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다르죠. T2가 속도가 더 빨라요. 그 이유는 속도 상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응 속도 상수는 이런 상수값은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온도가 달라지면 변한다. T2의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봤을 때 T2가 온도가 더 높고 T2의 속도 상수가 크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응 속도 상수로 값을 구하라고는 안 했는데 속도 상수 단위만 따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단위만 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자, 속도의 단위는 이거. 그렇죠? K. 그다음에 몰농도는 몰 퍼 리터인데 그게 두 개죠? 이렇게 되네요. 그럼 K의 단위는 결국 몰 퍼 리터 초를 몰의 제곱 퍼 리터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하나씩 지워지고 얘 위로 올라가요. 얘 밑에 있어요. 그리고 퍼초니까 여기 있겠죠. 단위가 맞네요.
온도의 관계없이 일정 틀렸고, 그 다음에 T1에서 지금 여기 온도에서 H2를 0.2, I2를 0.1로 놨을 때 그냥 1번하고 비교하면 되겠네요. I2가 그대로예요. H2가 2배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2배 해주면 되니까 속도는 이렇게 요거의 2배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중 단위는 몰퍼리터 초 이렇게 되겠죠. T는 맞네요. 기억 디귿이 답이니까 답은 3번이네요. 다음에 48번. 막 생긴 건 엄청 복잡해 보여요. 선생님도 좀 헷갈리긴 했는데 또 그래도 이렇게 친절하게 다 줬어요. 실험 1, 2, 3, 4 이렇게 줬네요. 실험 1, 2, 3, 4를 데이터들을 이렇게 주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지금 보니까 이게 자꾸 표로 바버릇 하니까 뭔가 그래프로 볼래니까 좀 헷갈리는데 선생님이 표처럼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옆에 지우고 여기다 써봅시다. 자, 일단 실험 1, 2, 3, 4가 있고 물질이 A와 B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험 1, A가 0.02, 실험 2, 0.02, 실험 3, 0.04, 실험 4, 0.04 이렇게 되고 B는 실험 1, 0.01, 실험 2, 0.02, 실험 3, 0.02, 실험 4, 0.03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실험 1이 속력이 0.028이에요. V. 실험 2가 0.056, 실험 3이 0.224 이렇게 되었네요. 자, 생각해 봅시다. 실험 1, 2는 B의 농도가 2배예요. 그랬더니 속도가 2배.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속도식은 A는 일단 생각해보고 B는 1차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험 2, 3을 비교하면 B는 그대로인데 A가 2배가 됐죠. 근데 속도가 무려 4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A에 대해서 2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반응의 차수는 3차예요. 3차. 아니고 그 다음에 실험 4는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가볼래 했더니 3, 4를 비교하려니까 여기가 0.03이라 좀 헷갈리니까 그냥 1, 4를 비교하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자, A는 2배, B는 3배. 그러면 A는 제곱배니까 실제로 속도는 첫 번째 0.028에 A에 대해서는 4배, B에 대해서 3배 이렇게 증가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했더니 0.336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의 속도 다는 0.336이라는 말 맞고 전체 반응 속도 상수는 뭐 데이터 하나 넣어서 계산하면 되니까 0.028 첫 번째 거 넣을게요. 귀찮으니까 단위는 빼고 아니다, 단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자, 몰퍼리터 초는 K. 자, 1번 실험을 선생님이 집어넣었는데 A 0.02 몰농도인데 몰퍼리터인데 2차니까 2. B는 0.01 몰퍼리터인데 1차니까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되죠. K는 0.028 몰퍼리터 초 나누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4. 그 다음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단위는 몰의 3승, 리터의 3승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산수 해봤어요. 했더니 어떻게 돼요? 얘는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요. 그 산수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7 곱하기 10의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1, 그래서 마이너스 10의 3승이 나오는데 단위는 제곱 남잖아요. 그래서 리터 제곱 퍼 몰의 제곱 초 이렇게 돼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단위가 틀렸어요. 그래서 디귿이 틀려요. 그래서 1번 하나만 맞네요. 자, 49번. 선생님 지금 학교에서 찍고 있어가지고 앞부분은 집에서 찍었고 뒷부분은 학교에서 찍고 있어서 또 쉬는 시간 되니까 잡음은 좀 있지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반응물 A, 생성물 B는 어떤 반응에서 입자수 줬어요. A, B 입자수 줬는데 세봅시다. A가
8개로 스타트해서 1분 지나니까 4개, 2분 지나니까 2개.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절반씩. 반감기가 어떻다고 볼 수 있죠? 반감기가 1분이에요.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건 다른 의미로 뭐예요? 이 반응은 A에 대해서 몇 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B는 하나도 없다가 2개 생기고 3개 되었죠. 그러면 처음에 2개 증가, 그 다음에 하나 증가, 이런 식으로 B도 A가 감소한 만큼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4개 증가, 2개 증가니까 2개 감소니까 그렇네요. 이 절반이네요. 절반.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 반응은 결국 A하고 B가 2대1로 반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A의 단위시간당 농도 변화량은 B의 농도, 지금 보니까 어때요? 몇 배예요? 2배죠. 2배. 그리고 A의 초기 농도를 2배로 해요. 그런다고 해서 반감기가 바뀌지는 않죠. 반감기는 온도에 영향을 받지만 농도에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죠. 자, 11번. A, B 온도 T, 온도가 다른데 지금 보니까 다르게 온도를 해서 봤더니 T2일 때는 반감기가 0.5, 그쵸? T1일 땐 반감기가 1이다. 이거 알 수 있어요. 물론 농도, 초기 농도도 다르긴 한데 온도가 달라서 반감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나 같은 온도의 그래프에서는 반감기가 동일하게 가죠. 그래서 이 반응의 반감기는 시간이잖아요. 누가 더 커요? T1이 더 크죠? 니은 맞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반응의 반감기 일정하게, 이 반응은 무조건 다 온도와 상관없이 몇 차 반응인 거예요? 1차 반응인 거죠. 1차 반응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일정하게 가는 거예요. 단지 그 수치가 달라지는 건 걔네들의 온도가 변했기 때문인 거고, 온도가 변하면 반응 속도 상수가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에서 초기 농도가 만약에 같아. 그러면 초기 농도가 같았을 때 초기 반응 속도는, 지금 T2가 반감기가 짧다는 것은 온도가 어떻다는 거죠? 반감기가 짧은 건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거니까 더 빠르다는 거죠. 온도가 지금 T2가 더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반응 속도 당연히 T2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넘어가서 51번. 가와 나를 서로 다른 반응에서 반응물 A의 농도에 대한 반응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나는 A의 농도가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같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1차 반응. 그런데 가는 A의 농도와 상관없이 속도는 그냥 그대로 가고 있죠. 이런 건 0차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 속도식으로 나타내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얘는 어떤 상수값을 가진 속도만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 그러다 보니 가에서의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는,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는 그냥 누구의 단위와 같아요? 속도의 단위와 같아야 돼서 몰 퍼 리터 초가 되겠죠. 틀려요. 그리고 나에서 A의 초기 농도에 관계없이 나에서는 농도가 절반으로 다시 말해 반감기가 일정하다라는 말 맞죠? 왜? A에 대한 1차 반응이니까. 그리고 반응 속도식에서 A에 대한 반응 차수는 가는 0차고 나는 1차니까 나가 더 크다. 맞죠? 니은 디귿 맞는 말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52번. 그래프를 주고 문제를 푸는 건데 X의 농도만 변화시킬 때 Y의 농도 변화시킬 때 따로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X와 Y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를 볼 건데, 여러분들 가 그래프는 위에서도 나왔었죠? 1차 반응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는 1차 반응이에요. 근데 Y는 농도가 2배가 되면 속도가 몇 배가 돼요? 4배가 되죠. 2배에 대해서 4배니까 2차 반응인 걸 알 수가 있죠. 원래 이렇게 곡선 형태의 그 포물선 그래프의 오른쪽 편이 보이는 이런 게 2차 반응의 그래프긴 한데, 그건 모르더라도 이거 보고 대충 유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또 웃긴 포인트는 Y의 농도 A일 때 X의 농도 A가 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속도가 같은 지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속도가 같은 초기 지점을 걔네들이 각각 같은 농도씩 들어갔다고 말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농도 A를 1.0이 아니라 0.1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이 0.1로 시작했을 때 그때 각각의 농도가 또 0.1, 0.1일 때 속도가 같아진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지점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이 A라는 농도, 두 개가 똑같은 농도를 가졌을 때 같은 속도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같은 속도가 나오는 지점으로 그 농도 값을 찾아줬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Y에 대해서는 2차 반응이었죠. 그리고 반감기는 그래서 1차 반응이네만 상관없이 일정할 거니까 Y는 아니고, 그리고 이거 농도를 모두 2배 하면 X에 대해서는 속도가 2배, Y에 대해서는 2의 제곱배가 될 거니까 전체 반응 속도는 8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인 걸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죠. 속도 상수 한번 넣어봅시다.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지만 데이터가 그래도 좀 더 정확한 각각 0.1일 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반응의 속도가 2예요. 2몰/per 초일 때 x 0.1 몰농도, y 0.1 몰농도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k는 2몰/리터 0.1 0.1 곱하기 0.1 몰농도의 3승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2 곱하기 10의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몰농도의 3승이니까 어떻게 돼요? 퍼 몰의 제곱 초가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10의 3승에 몰의 마이너스 2승 초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들어가야죠. 단위가 틀렸네요. 그래서 5번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53번. 기체 A가 반응하여 기체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주고 속도 상수값을 계산해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가지 말고 이렇게 보면 돼요. 반응의 속도 상수의 값의 비율은 결국은 이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K1, K2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동일한 반응이니까 얘네들의 반응의 속도의 비율과 같다고 봐도 무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반응은 기체 A로 출발하는 거니까 V는 K, A인데 농도가 2배, 여기 보면 되겠죠. 농도가 0.1일 때 0.4, 0.2일 때 0.8. 직선 그래프 1차 반응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속도의 비를 구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A는 지워지겠죠. 결국 이거는 뭐와 같아요? 속도 상수의 비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속도 상수의 비율을 알고 싶으면 그냥 속도의 비율을 구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농도의 지점에서의 속도의 비율로 그대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0.8, T2일 때 0.4. 어떤 찾기 쉬운 포인트 하나로, 뭐 사실 여기로 찾아도 상관없는데 동일한 시간일 때에 동일한 농도일 때, 초기 농도가 똑같아야 지워질 테니까 동일한 농도일 때에 걔네들의 속도의 비율이 걔네들의 반응 속도 상수의 비율과 같다. 그래서 값은 2분의 1이다. 뭐 속도 상수를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54번. 온도가 20도일 때 분해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지금 보니까 속도 상수가 온도가 달라지니까 변하고 있죠. 속도 상수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그래프가 잘은 안 보이겠지만 그래도 보면 처음에 농도의 절반이 되는데 50초, 이 농도의 절반이 되는데 50초, 계속 50초씩 반감기가 일정한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몇 차 반응이에요? 1차 반응이죠. 초기 농도에 관계없이 반응 속도는 변하죠. 이거니까. 그러나 뭐가 일정해요? 반감기는 일정하다. 온도가 같을 때예요. 온도가 같을 때 반감기가 같아요. 반감기는 온도랑 관계없는 게 아니라 온도가 같을 때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걸 기억해두고, 일정한 농도에서 온도를 높이면 속도는 빨라지죠. 분자들이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중간에 좀 약간 헷갈려 해서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답은 옳은 것은 3번 하나예요. 자, 이제 유인물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자, 55번. 기체 A가 BC. 지금 B는 개수를 모르고 A하고 C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반응에 진행되면 따라서 전체 함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반응 전에 감소하는, 요 물질이 감소하는 몰수에 비해서, 감소하는 양에 비해서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C는
A의 4분의 1만큼밖에 반응을 안 하니까 B가 엄청 개수가 크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증가하는 양의 패턴을 한번 보면 얘가 1.2 증가하죠. 얘가 0.6 증가, 얘가 0.3 증가하잖아요. 요 증가폭이 반반반씩 줄어드는 걸로 가지고 A에 대한 1차 반응이 아닐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면 A는 처음에 3.2 압력을 가진 압력의 B는 기체 압력의 B는 또 몰수 B나 뭐 이런 B랑 같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T만큼이 반감기라고 생각을 하면 A가 그 절반이 반응했다고 볼 수 있겠죠. A가 절반이 반응을 해서 1.6만큼 남아있고, C는 A의 4분의 1밖에 안 생겨요. 0.4 생기고 나머지가 다 B로 채워지겠죠. B가 2.4야 맞죠? 그럼 얘네들의 개수가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1, 4대 6대 1이 되겠죠. 그래서 B가 5라는 설명이 일단 틀리고, 여기가 맞아 들어가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1차 반응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럼 3초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A는 계속 반반씩 줄어 나갈 거니까 얘가 0.8, 얘가 0.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응이 쭉 진행되면 얘는 0.8이니까 여기서 C가 0.4에다가 얼마? 0.2만큼 더해진. 그리고 여기 이제 3초일 땐 3T일 때는 C가 그래서 0.6이었는데 거기서 얼마 증가하겠어요? 0.1 증가한 이런 패턴이라 C는 0.7기압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 하나 맞는 걸로 봐주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56번. 이 반응에서 지금 반응의 엔탈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중간에 활성화 에너지 꼭대기에 이런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이건 활성화 물이라고 부르죠. 이름 알아두고, 이 물질은 중간에 반응의 중간 과정이 생기면서 돌아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가는 게, 이게 넘어가면 결과 생성물이 되는 거고 돌아가면 다시 원래 반응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 활성화 에너지 언덕 꼭대기에 있는 가장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는 그냥 시작 지점에서 꼭대기까지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이 꼭대기까지 A,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꼭대기까지니까 B가 되겠죠. 또 옳은 것은 기억, 니은만 맞는 것이죠.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아이오디나 수소 이 반응식은 워낙 자주 나와서, 그리고 이거 역시 활성화물이 나와 있죠. 이런 활성화물을 만들어서 반응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반응 엔탈피가 13이니까 여기가 13인 거예요. 13만큼의 반응 엔탈피를 가지는 흡열 반응으로 진행되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요 시작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얼마 적어요? 13 적으니까 185에서 13 뺀 만큼이 되겠죠? 172죠. 그 다음에 185kJ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이 아이들은 당연히 여기로 올라가서 활성화물을 만들어요. 그러나 올라갔다고 해서 무조건 넘어가는 건 아니고 돌아오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죠. 활성화 에너지가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영향이 있다. 옳은 것은 기억 하나네요. 자, 58번. 일정량의 아연 조각, 충분한 양의 염산. 자, 염산의 농도는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염산을 충분히 넣으니까 염산의 양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10% 염산을 사용해도 반응이 일어나는 전체 기체의 부피는 변하지 않는데, 대신 뭐예요? 속도가 빨라질 거니까 반응이 완결되는 시간은 단축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의 속도는 좀 더 느려진다. 이 그래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니은 디귿이 맞네요. 선생님이 설명을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본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문제 수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을 다 공부하고 문제를 풀기 어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영상을 보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